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테마 하는데, 아까 앞 시간에 그 보기 문제 그거에 맞춰서 메타인지의 역습을 잠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메타인지 얘기는 아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 까먹고 잊어먹었을 거야. 자, 이 메타인지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메타인지란, 자, 13페이지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진짜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할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메타인지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인지, 즉 사고, 생각을 하고 산다고. 이게 뇌라는 게 있으면 뭐냐? 이게 뇌 안에 니네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잖아. 이 생각 뒤에서 또 생각하는 애가, 얘가 메타인지야. 그러니까 니네들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시키는 게 메타인지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뇌라는 걸 가졌다면 그 메타인지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을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알았어?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아주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 놈이 약점이 하나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메타인지의 역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니네들 아마 이거 해본 거 기억나니 혹시? 네. 커닝 그래갖고 했을 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은 그러면 보통 사람이 뭐라고? 링컨 그런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링컨이 아니라 누구라고? 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걸 몰라서 대답 못하는구나. 워싱턴이지, 워싱턴? 워싱턴. 그거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근데 그 다음 봐봐. 꽃사슴을 막 한 다음에 갑자기 뭘 물어보면 산타클로스가 타는 것은? 그럼 뭐 한다고? 루돌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뭐라고? 썰매를 탄다고. 그러니까 봐봐. 우리의 메타인지라는 놈은 자기가 친해진 놈하고 뭐 한다? 친해진 놈이랑 바로 뇌를 써먹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막 친해지면 무조건 걔를 써먹어. 그게 알면서도. 그때 너네들하고 한 게 뭐였냐면 개구리지. 자,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개구리. 자, 분명히 답을 아는 사람은 맞출 거란 말이야. 자, 개구리 5번만 해봐. 자, 시작. 자, 지금 충분히 너네들 메타인지는 지금 개구리랑 친해지고 있어. 3번만 더 해보자. 시작. 이때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 심청전에서 구멍난 항아리를 메꿔주는 동물은? 뭐라고? 뭐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안 속지. 심청전에서는 항아리가 깨진 장면이 없어. 맞지? 콩쥐팥진가에 있지. 알았어? 그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자, 내가 한 문제 더 알아왔어. 알았지? 자, 한번 알고 해봐봐. 이제 해볼게. 자, 잘 들어봐. 이거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너네들의 메타인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메타인지 안 빠지려고 애를 써봐. 자, 니들 대학교 운동장을 캠퍼스라고 하지. 자, 캠퍼스를 5번만 해봐. 자, 시작. 해봐야 돼, 크게. 자, 이거 보는 사람도 해봐야 돼. 자, 5번 시작. 친했지? 자, 각도를 재는 도구는? 그거 봐, 지도는 콤파스로 그러지? 너도 각도를 콤파스로 재니, 너네들? 그거 보세요. 너희도 모르게 캠퍼스에 친해져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콤파스 그래버리잖아. 자,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 각도 재는 도구는 뭐야? 그거 봐, 각도기 다 알잖아. 이해돼?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인지라는 애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메타인지라는 애는 분명히 우리의 뇌를 뭐한다? 조종한다. 근데 그 놈의 약점이 하나 있다. 친해진 놈과 친해진 대로 행동하게 만든다.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친분이 중요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니네가 어떤 거랑 친분을 계속 쌓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보기 문제가 그래. 자, 아까 봐봐 얘들아. 보기 문제가 우리는 문학이 보기일 때는 신경 안 써도 되지. 비문학일 때 얘를 읽게 되잖아. 얘를 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얘랑 친해져 버린다.
얘랑 친해지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알았어? 그게 바로 뭐야? 지금 이 문제인데 13, 14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 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해줄게요. 자, 잘 들어봐. 자 먼저 보기를 한번 봐봐.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끊어봐. 뻔한 얘기니 구체적 얘기니? 구체적 얘기지. 구체적 얘기를 집중하라. 왜? 그게 이 작품의 내용이니까. 뭐니 얘들아? 구체적. 딱딱 보니까 소리꾼. 자, 내가 이 보기에서 알아낸 정보는 소리꾼이 지금 뭐야 얘들아? 득음을 못했지. 자, 이게 되게 구체적이잖아.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어. 알았어? 다시 한번. 소리꾼을 통해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필요 없어. 그렇지 않니? 야, 모든 게 다 누군가의 삶을 드러낸 거지. 그럼 뻔한 얘기, 집합이 큰 얘기는 필요 없어. 이 시만의 집합 작은 얘기, 이게 중요하다고. 잘했지? 두 번째로.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그랬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두 번째 얘기가 왁새 울음소리하고 소리꾼을 연결해주고 있지. 그렇잖아.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했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연결되고 있는 게 뭐야? 소리꾼하고 우포늪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한 것이다 그랬잖아. 뭐라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 자, 봐봐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를 보여줬다 그랬지. 그러면 비문학은 아무리 길어봤자 이렇게 짧게 정리가 된다고. 구체적 내용.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자, 5번만 한번 볼게요. 5번.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할 거로 봐.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지. 그럼 니네가 봐도, 자, 잠깐. 아까 한 것처럼 그대로 해볼게. 이 정답률이 45%로 이 문제는 얘들아, 지금까지 10년 사이에 문학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 3위 안에 있는 문제야. 이 문제가. 알았어? 근데 애들이 왜 이 문제를 틀렸냐? 봐봐. 5번의 이 내용은 구체적 내용이지. 뭐라고 돼 있어? 왁새와 소리꾼. 대비하여 그랬지. 그치?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 그랬잖아. 사실적이라는 건 무조건 맞으니까. 그럼 봐봐. 밑줄치기.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자, 이 말하고 보기에 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 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되니? 자연과 인간의 통합. 어때?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보기, 얘들아 봐봐. 지금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수험생들이 왁새와 소리꾼이 대비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를 보면 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할 수 있어? 찾아볼 수 있지. 근데 학생들이 못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는 순간, 이걸 했든 안 했든 봐봐. 이 말을 보는 순간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 자연과 인간의 통합, 예술. 어때? 비슷한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맞아! 이랬단 말이지. 이걸 뭐라 그래? 메타인지에 오르라고. 왜? 보기에서 본 이 설명이 선택지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맞아! 그치? 컴파스 그러고 앉았다. 컴파스, 캠퍼스, 컴파스. 그래서 인간과 자연 어우러져.
자연광이가 콤파스, 캠퍼스. 근데 얘를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봐봐. 이 선택지만. 악세하고 소리꾼이 대비됐지. 자연과 인간이 대비됐지. 대비된 게 자연과 인간이 통합한 거니? 서로 뭐야, 오히려. 갈라선 거지? 그냥 차라리 상식으로 보면 5번 답이. 근데 상식으로 보면 답이 될 5번이 보기에 요 말에 빠진 애들은 그냥 이게 맞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보기를 볼 때 얘들아, 절대로 보기에 있으니까 선택지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네들은 무조건 메타인지의 오류에 그냥 빠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보기는 봤지만 선택지는 독립돼서 봐야 된다. 아까처럼 알았어? 각도를 재는 도구 그러면 캠퍼스에 속지 말고 각도를 재고 각도기. 알았어? 산타 할아버지가 타는 곳은 꽃사슴의 뭐야? 루돌프를 생각하지 말고 썰매를 타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기와 선택지는 독립적이다. 이게 메타인지의 오류를 빠져나오는, 알았지?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됐죠? 이런 거 몇 번 여러분들이 그냥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 앞으로 보기는 얘들아 뭐만 본다? 비문학 보기만 볼 거예요. 비문학 보기 중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 걸 강의할 겁니다. 선생님들, 너희들 당장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할 거야. 이 문학을. 그러니까 니네들 오늘 이 배운 거를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선생님, 얘들아 이거 강제오류지?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면 이해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풀이반에 꼭 필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메타인지 오류가 뭔지 알겠니? 절대로 메타인지 오류 하는 순간 뭐야? 보기와 선지를 독립시켜라.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테마, 6번 테마 갑니다. 자, 6번 테마가 왜 중요하냐면 선지 보는 법이거든. 얘들아, 니네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고3 수업에 재수생이 3명인가 4명이 들었어요. 선생님 수업을. 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절대로 남의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할 때도 여기 가서 그걸 들었다고. 어떤 학생의 경우는 선배가, 그러니까 자기네 오빠가 내 수업을 들었는데 이걸 들어라 그랬고 서대문에서 여기까지 왔었어. 1시간 반, 2시간 걸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수업, 왜 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냥 뭘 들어도 모르겠지만 내 수업을 한번 들어본 사람은 수험생이라면 이게 맞구나를 알게 돼. 그게 뭐냐? 국도는 무조건 선지를 강조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문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다. 고로 선지 읽기가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선지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오늘 내려놔야만 다음 주 수업부터 선지 얘기를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자, 갑시다. 자, 먼저 자, 1번 내용과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택지, 즉 선지를 줄여서 선택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학생들에게 참과 거짓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명제다. 자, 들어봤지, 얘들아? 명제. 그러니까 선택지 이퀄 명제야. 명제는 이퀄 문장인데, 얘들아, 이 문장 중에서도 뭐가 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이야. 자, 이 말 꼭 기억해야 된다. 자, 한번 다른 말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 있는 걸로만 해볼게. 길도는 잘생겼다. 이 문장을 생각해봐. 길도는 잘생겼다. 참이니 거짓이니? 너네들은 참이라고 해줘야 재밌지? 근데 참이라고 도저히 못 해주겠어? 자, 잘 들어봐. 길도는 잘생겼다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누구는 참이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거짓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야, 100이면 100 다 거짓이라고 하겠냐? 당장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들은 나를 잘생겼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니라고 할게 뻔해. 알았어? 근데 와이프는 확실히. 알았어?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서 길도는 잘생겼다 이 문장은 명제일까?
참, 거짓. 생각해봐.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지. 그렇게 주관적 가치를 설명하는 문장은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을, 자, 형 한번 치세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집합. 자, 판단 기준의 집합. 요 말이 중요하죠. 요게 있어야 되죠. 그죠? 한번 생각해봐. 27은 가장 큰 수.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집합 안에 야 2, 4, 9, 11, 14, 27 이렇게 있어. 그러면 A라는 집합에서 27은 가장 큰 수. 참이야 거짓이야? 이때도 참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이 있으면 뭔가 명제가 달라지고 있어. 알았죠? 이거죠. 자, 길도는 잘생겼다가 자, 이 지문에 있습니다. 길도는 이렇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길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생겼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길도는 성격은 좋지만 참 못생긴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즉 판단 기준의 집합에 의해서 명제가 결정되는 거지 절대적 명제는 없다는 거야. 알겠니? 자, 계속 봐. 자, 그래서 그 설명. 집합 Z는 원소 1, 3, 9, 12, 27을 갖는다고 하자. 이때 집합 Z는 홀수들의 모임은 거짓이고. 맞지? 너? 왜? 짝수 12가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집합 Z에서 27은 큰 수이다. 맞지? 이건 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집합이 있어야 한다. 혹시 집합이 없다면 3 곱하기 4는 12처럼 수학적 약속만이 명제가 될 수 있다. 거기 들어봐. 얘들아. 7은 홀수다. 맞았어요. 맞지?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은 명제가 돼. 근데 국어에서 수학 문제 나왔나? 안 나오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야, 점순이는 나를 외모로 좋아한다. 참여 거짓이야. 아, 저기 동백꽃 모르니? 니네가 다 아는 소설 뭐가 있을까? 아, 어벤져스의 대장은 캡틴 아메리카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참. 본 사람은 참할 거지. 지문이 있으니까. 지문 없는 사람은 모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문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거야. 알았지? 그 얘기한 거야. 자, 계속 가봐. 그렇다면 국어에서 선지가 명제가 되게 하는 기준집합은 뭘까? 지문이다. 형광펜 지문이죠. 지문이 있어야만 선지를 참과 거짓으로 분류해낼 수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지는 출제자가 지문의 내용에 대해 어떻다라고 해석해 놓은 것이고 학생은 지문을 근거로 그 해석의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거다. 알겠니? 그러니까 지문을 근거로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선지 1에서 5. 자, 봐봐. 선지는 결국 지문의 내용에 대한 출제진의 해석이다. 자, 이 말이 뭐냐? 선택지에 얘들아 한번 봐봐. 자, 됐지? 선택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어야 되지. 야, 지문에 없는 내용을 명제로 내놓으면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있어? 없잖아. 여기 봐봐. 길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나서 BTS는 장난꾸러기다. 그럼 돼야 돼. 지문에 없는 건 판단할 수 없잖아. 그런 선택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문 내용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지? 그리고 그냥 지문 내용만 얘기하니? 그렇진 않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는다고. 이게 중요한 거지. 해석. 알았지? 그래서 항상 선택지는 지문 내용과 그거에 대한 해석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된다. 이게 기준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지문 내용에 대한 출제진의 해석이다. 여기서 지문의 내용이라 하면 지문 전체 또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뒤에 해석 부분은 출제진이 학생들에게 자, 미쳐
참과 거짓을 논하기 위해 스스로 해석해 놓은 거다. 됐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해석이죠. 보기 들어봐. 아까 강조어로 배울 때도 봐봐. 요건 뭐야 얘들아? 이미 표현된 단어지. 이건 어차피 표현된 단어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강조의 오류에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거야. 그렇지? 길을 떠났어. 그거는 방황이니? 이렇게. 근데 길 떠났다고 해서 이 작품 보니까 방황 아니지. 그래서 아까 틀렸던 거잖아. 이해되니? 그런 거구나. 자, 됐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참고해서 논하게 스스로 해석해 놓은 거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선지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다. 됐니? 내용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면 이제 선지에 대한 언어적 약속이 끝났다. 자, 거기 들어봐. 지금까지 너네들이 미리 이제 선생님 2학년 때부터 수업 들은 애들은 이걸 인용과 판단으로 지금 가르쳤었어. 그지? 근데 이제 이 말을 바꾸려고 그래. 인용이 아니라 내용이고 판단이 아니라 해석이야. 자, 됐지? 우리들 약속은 그러면 선택지는 무조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내용과 해석. 무조건이다. 내용과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약속이 끝났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우리만. 에이, 좀 특별하지? 이건 쑥스럽구나. 자, 이건 니네가 읽어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시만 하고 수업 끝낼게 오늘. 자, 그리고 진짜 본격적 수업은 다음 주부터 문제 풀면서 이거의 적용을 보여줄 거야. 알았지? 자, 예시 봐봐. 수심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바다의 속성을 나타내게끔 그랬어. 얘들아, 잘 봐. 수심은 뭐야? 내용이지. 왜냐면 그 시에 있던 시어니까 내용일 거 아니야. 그 끊었지. 자, 내용과 해석을 이렇게 끊어서 읽으란 말이야. 자, 해석만 봐. 진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바다의 속성 그랬지. 한번 잘 생각해봐.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속성 그랬지. 이 말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의 실력은 이제 이거가 될 거야. 이거는 애들아 어차피 표현된 단어니까 냅두고 요거. 그지? 표면과는 다른 바다의 속성 그랬어. 아까 니들 해봐서 알겠지만 속성이래. 야, 이게 시야. 시에 표현된 단어는 속성이니 아니니?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지. 표면과는 달라야 속성인 거지.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맞는 말이지. 문제는 뭐야? 바다의 속성이냐가 중요하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배추의 모습이냐 바다의 모습이냐를 물었지. 그럼 바다 뭐야? 바다인지 아닌지는 쉽지? 이걸 확인하는 거야. 맞을 것 같지? 자, 2번 봐. 흰나비의 흰색을 끊어봐. 근대화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 그랬어. 하나만 생각해봐. 어차피 흰나비니까 흰나비라는 말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얘들아, 근대화에 물들지 않은 이니 순수한 이니. 잘 생각해봐. 그렇지. 근대화에 물들지 않았으면 순수한 거지. 네. 그렇잖아. 우리는 야, 어떤 걸 순수하다 그러니? 순수하다는 단어는 집합이 크지. 아까도 말한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근대화에 물들지 않은만 보면 그건 순수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흰나비는 근대화에 물들었겠니 안 물들었겠니? 그건 모르지. 그치? 근데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3번. 청고같이 청색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흰나비가 피하고자 한 가혹한 현실 그랬지. 자, 잘 봐봐. 만약 청고같이 가혹한 현실일 거 아닐까? 니네들 알다시피 피하고자 했어. 내가 이걸 피하고자 했어. 그럼 그건 가혹한 현실이? 정말 애매하지. 그러니까 청구같이 피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피하려고 했던 마이너스인지 보러 가야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4번도 봐봐. 공주는 끊고 근대화 이면에 담긴 냉혹한 특성을 인식 못하는 존재. 야, 이 4번을 보는 순간 2번이 같이 생각나야 되지. 근대화 이면에는 냉혹한 특성이 있겠니 없겠니? 있을 수 있지. 그럼 봐봐. 근대화 이면에 담긴 냉혹한 특성을 얘는 인식하겠니 못하겠니? 2번하고 생각해봐. 얘가 근대화에 물들었다면 순수하지 않은 거지. 근대화에 물들지 않았으면 순수한 거지. 그러면 2번이 맞다는 전제하에 4번은 맞겠니 틀리겠니? 2번이 맞으면 4번도 맞지.
2번이 틀리면 4번은 틀리겠지. 이해돼? 고로 2번, 4번은 거의 같은 얘기라고 있으므로 이 두 개는 서로 짝을 이루면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 없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지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야. 자, 마지막 5번은 봐. 꽃이 피지 않아서는 끊었지. 근대화 이면에 담긴 부정적 속성을 했어.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야? 꽃이 피지 않은 게 부정적 속성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지. 고로 이 문제는 3번하고 5번에서 뭘 하러 가야 돼? 청무밭이 가혹한 현실인지 꽃이 피지 않은 게 부정적인지 이것만 확인하러 가면 되지. 그럼 자, 하나 물어볼게. 꽃이 피지 않은 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강주의 오류로 생각해봐. 니네 딱 꽃이 피지 않아. 그럼 좋아 나빠? 그냥 보면 나쁜 거지. 왜? 꽃은 좋은 거니까. 그게 강주의 오류라고 돼. 알았어? 근데 한 단계 더 넘어가 보자. 지금 존재는 뭐야? 나비지. 나비한테 꽃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상식적으로 보면 꽃은 좋은 거지. 그럼 꽃이 안 핀 거야. 나쁜 거지. 그래서 5번은 맞을 가능성이 꽤 높지. 상식으로만 가면. 알았어? 근데 강주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아둬야 돼. 알았지? 그래서 5번은 맞을 가능성이 높고, 자, 3번 청무밭 생각해봐. 청무밭이지. 나비한테 청무밭은 좋은 걸 거 아니 나쁜 걸 거 아니? 무밭. 특별히 무밭이 나쁠 일은 없잖아. 그치? 가혹한 현실. 그래서 이게 답은 3번이거든. 그러니까 선택지만 갖고 니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3번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는 게 우리의 목표다. 봤지? 그러니까 난 너네들한테 지금 3번 고르라는 얘기 아니다. 선생님 수업을 1년 동안 듣고 시험장 가면 지문이 없어도 선생님 이거 답 3번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자, 이해됐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 수업을 들어봤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2분 동안 자, 정리 멘트만 날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번부터 6번, 7, 8번은 안 했는데 이건 나중에 내가 7, 8번 안 한 거는 감안해서 강의할 때 쓸게. 그 대신 니네가 1, 2, 3, 4, 5, 6은 계속 복습하고. 알았지? 특히 아까 몇 번 테마. 3번 형식 문제 풀이.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요건 반드시 외워주고, 두 번째 아까 숙제 있었지 얘들아? 네. 숙제. 그러니까 니네들은 오늘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1번부터 6번 테마를 복습한다. 알았지? 복습한다. 두 번째 3번 테마는 반드시 외운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 숙제. 마더통을 사서 내가 숙제할 학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숙제한다.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죠? 예,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업 자체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뭐 수업이 이제 비대면 수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준비한 거란 말이야. 원래 대면 수업이었으면 이거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문제풀이 갔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생님 수업을 할 거고,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문학 읽는 훈련도 시킬 겁니다. 알았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비문학 훈련, 그 다음에 문학 문제풀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갈 거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예, 그러면 오늘은 너무 긴 시간을 갖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건 느끼지만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